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2021년 새해 잘 보내고 계신지요? 2021년 첫 우주TV의 컨텐츠는 바로 붙어보기입니다. 여러분들 덱빌딩을 아시나요? 덱을 사서 보충하고 액션을 사용해서 나만의 더 강력한 덱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이기는 그런 종류의 게임을 덱빌딩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붙어보기에서 소개할 게임은 바로 덱빌딩 게임의 두 가지, 상인들의 계곡과 하트 오브 크라운입니다. 하트 오브 크라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출시가 됐다가 품절이 다 됐어요. 그걸 구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서야 재판이 또 돼가지고 현재 할인가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인들의 계곡은 첫 한글판 출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덱빌딩 게임이긴 하지만 덱빌딩에서 뭔가 변주를 둔 두 가지 게임이거든요. 덱빌딩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도미니언을 예로 들면서 두 가지의 어떤 점들이 다른지 이 붙어보기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루시가 지금 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좀 크게 할 수 있네요. 첫 번째로 테마 부분입니다. 테마는 도미니언 자체도 뭐 판타지 테마긴 하지만 상인들의 계곡은 의인화된 동물들이 주인공인 그런 판타지 테마고요. 하트 오브 크라운은 일본에서 만든 게임이다 보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딱 느낌이 올 만한 일본 애니메이션 중세 테마의 게임입니다. 빌딩의 가장 큰 매력은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카드 더미의 세트를 골라가지고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덱을 짤지 콤보를 짤지 설계하는 맛이 있는 게임인데요. 도미니언 같은 경우는 확장까지 포함하면 정말 여러 종류의 그 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덱 중에 스타트 덱을 딱 10가지만 골라서 시작한다면 상인들의 계곡에서는 동물들의 덱이 있습니다. 인원 플러스 1만큼의 동물들을 골라가지고 그걸 다 셔플을 내서 어떤 동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게끔 그렇게 진행되고요. 하트 오브 크라운 같은 경우는 도미니언보다 많은 총 12종입니다. 노멀 카드 10개 세트와 그 다음에 레어 카드라고 하는 약간 스페셜한 카드 2종을 포함해서 섞습니다. 섞어서 이 중에 총 8개만 마켓에 진열이 됩니다. 그래서 도미니언은 섞지 않는 딱 시작부터 어떤 덱을 내가 원하는 덱을 살 수가 있는 반면에 상인들의 계곡이나 하우크 둘 다 덱에는 넣었지만 원하는 카드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열되는 부분에서도 상인들의 계곡 같은 경우는 5장까지만 살 수 있는 상점이 5장이 랜덤으로 깔려서 가장 처음 나온 신상품은 좀 더 프리미엄 가가 붙고 안 팔리는 것들은 가격이 좀 더 점점 떨어지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하트 오브 크라운에서는 그 8개의 더미가 다 채워질 때까지 랜덤 마켓에서 계속,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승기를 잡는 방식 자체가 도미니언은 점점 내가 덱이 이 정도면 완성됐다 싶을 때 승점 카드를 사는 방식이잖아요. 내 덱에 승점이 계속 쌓여갑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큰 문제는 승점을 많이 카드를 사다 보면 이 더미에 승점 카드가 쌓이다 보니까 결국 그 승점 카드는 게임 진행 도중 내에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덱을 맞췄더라도 승점 카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내 덱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상인들의 계곡과 하트 오브 크라운 둘 다 되게 근사하게 그 단점을 보완했는데요. 도미니언은 이렇다 보니까 누군가가 먼저 승점을 사고 누군가가 먼저 그 덱을 완성시키는지 그런 타이밍 싸움의 요소가 강하다면 상인들의 계곡과 하트 오브 크라운은 먼저 어딘가에 도달해야 되는 그런 레이싱 요소가 좀 더 강합니다. 상인들의 계곡 같은 경우는 8가지의 스택을 먼저 쌓는 사람이 승리를 하고요. 그 하트 오브 크라운 같은 경우는 약간 조건부긴 하지만 20점까지 먼저 도달해야 되는 일정한 점수를 먼저 선점하는 것을 승리 조건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레이싱 요소가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트 오브 크라운은 현재 본판 외에 2가지의 확장이 한글판으로 출시된 상태고요. 상인들의 계곡은 기본판이 동물 6종류 플러스 프로모 1종 해서 총 7종류의 동물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뭐 상인들의 계곡은 추후 확장 또한 한글판으로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상인들의 계곡이나 하트 오브 크라운 또한 앞으로 추후 나올 한글 확장을 기대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각 게임들의 디테일한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상인들의 계곡의 가장 큰 차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상인들의 계곡의 가장 큰 매력이라 한다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도미니언이 갖고 있는 그 승점 카드가 쌓였을 때의 그 로스, 덱이 망가진다는 점을 완전히 깨끗하게 클리어해놨습니다. 턴 낭비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빌딩에서는 돈과 승점이 다 다르게 차용이 되는데요. 상인들의 계곡에서는 재밌게 돈이 곧 승점입니다. 다만 돈을 승점으로 바꾸는 과정이 스택이라는 건데 이렇게 해서 내가 샀던 카드의 가치가 점수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액션 카드는 더 이상 사용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액션 카드로 사용이 안 됩니다. 다만 내가 이제 원할 때 스택을 쌓는 건데 스택이 1점, 그러니까 1원짜리 카드를 한 장 내려놓고 다음엔 2원짜리 카드를 내려놓고 다음엔 3원짜리 카드를 내려놓는데 이때 한 번에 3원짜리 2원짜리가 아니라 1원짜리 2장에서 2원을 낼 수도 있고요. 점점 늘어날 때는
7점짜리 스택을 쌓을 때는 한 번에 7원짜리 카드가 아니라 뭐 43이라든지 223 이런 식으로 같은 종류의 그 가치가 합산해서 그 숫자만 되게끔 스택을 쌓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언제 내가 이 카드를 스택으로 버릴 것인가, 그 타이밍, 눈치, 게임 요소가 남아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돈이 승점이다 보니까 높은 코스트의 카드는 결국 그만큼의 승점 카드로 되는 거기 때문에 높은 승점 카드가 상점에 깔리게 되면 그 카드를 먼저 가져가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게 됐죠. 그리고 그 숫자뿐만 아니라 낮은 코스트의 카드더라도 같은 색상의 카드가 뭉치면 스택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색 콜렉션 느낌도 조금 듭니다. 이 7종류의 동물이 진행돼서 덱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동물들을 추가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콤보의 재미들이 나옵니다. 재미난 상인들의 결국 그 각 동물들마다 약간 특징이 확실히 있어요. 어떤 동물은 뭐 들어가면 주사위, 약간 운 요소가 강화된다든지, 어떤 동물은 서로의 약간 인터랙션이 좀 더 강화된다든지, 이런 그 각 동물들마다 특색이 확실히 갖춰졌기 때문에 겨루는 플레이어들의 성향에 따라서 원하는 동물들을 넣어서 즐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 플러스 1만큼의 동물이 추가되기 때문에 보통의 덱빌딩 카드는 2명이건 3명이건 뭐 카드풀이 달라지진 않거든요. 딱 10장이면 10종류, 파우크 같은 경우는 12종류면 12종류인데 이 상인들의 계곡은 인원 플레이가 2명일 경우는 3종류의 동물, 3명일 경우에는 4종류의 동물, 4인풀일 경우에 총 5종류의 동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수가 달라질수록 굉장히 달라지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인들의 계곡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인 카드가 카드 셔플을 한 뒤에 5장까지밖에 진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카드가 나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도미니언 같은 경우는 뭐 처음부터 내가 생각을 해서 돈에 맞춰서 원하는 덱을 바로바로 구성할 수 있는 반면 상인들의 계곡은 내가 원하는 카드가 있더라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나오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카드로 사서 덱을 꾸려야지라는 이런 전략성보다는 상점에 뭐가 깔렸는지를 보고 바로 순발력 있게 사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오토체스? 롤토체스에서 그 캐릭터들을 사가지고 바로바로 빨리 2성작, 3성작 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런 빠릿빠릿한 태세 전환, 순발력을 요구합니다. 이상 상인들의 계곡들의 매력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소개할 이 하트 오브 크라운에 대한 매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트 오브 크라운은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한 도미니언이 갖고 있는 단점들을 다 가지치기 하고 나온 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하트 오브 크라운은 승점은 사긴 사되 승점을 내려놔서 턴 로스를 한 번만, 그러니까 턴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호불호가 조금 있는 그래픽 일러스트나요? 그렇지만 테마적으로는 내가 어떠한 하나의 공주를 옹립하고 공주를 왕국의 왕녀로 만들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테마가 좀 더 여타의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몰입감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공주 옹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데요. 공주 옹립을 하는 시점이 내가 원할 때 돈으로 공주를 옹립할 수 있는데 이게 타이밍입니다. 결국적으로는 언젠가는 공주를 옹립하고 공주를 위해서 승점을 쌓아야 되는데 공주를 옹립하기 전까지는 꾸준히 내 덱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도미니언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선뜻 달려버리면 후타가 조금 불리한 요인이 있어요. 누군가가 먼저 갖춰지면 그래서 선이 강력한 요인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 조금 유리한 부분을 하트 오브 크라운에서는 만약 내가 후턴일 경우에 어떤 공주를 옹립하면 그 페널티를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공주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주를 딱 데려가지 않고 상대가 어떤 공주를 가져가는지를 보고 가져가는 그런 전략도 있어요. 이 공주를 데려가는 부분도 눈치 싸움으로 연결해 놓은 점이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그리고 덱을 꾸릴 때 도미니언처럼 10장의 카드가 다 깔려버리는 게 아니고 원하는 카드를 가져오되 12종류의 카드를 셔플을 해서 그 중에 8장만 랜덤 마켓에 깔리게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10장이 다 깔리는 도미니언과는 다르게 최대 4장의 상품은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나올까 기다리는 맛도 있고 이게 나오지 않으니까 빨리 이거부터 사놓을까 하는 그런 약간 건조한 부분을 좀 덜어냈어요. 그리고 덱빌딩 게임들이 나중에 엔진을 올리기 위해서 돈을 고효율의 가치의 돈을 바꾸다 보면은 나중 총 5장의 카드 중에 다 돈으로 나와버리면 높은 돈의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고효율의 돈들이 좀 필요 없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트 오브 크라운에서는 2장의 레어 카드가 되게 비싼 가격의 그런 레어 카드들이 상품에 깔릴 경우는 아까 말한 그 후반에 고효율의 그 돈 가치들의 쓸모없음의 아쉬움을 좀 덜어내줬어요. 그리고 또 하트 오브 크라운 같은 경우는 후반에 가면은 덱이 아무래도 덱을 막 사다 보면 덱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리 덱을 꾸렸다고 쳐도 원하는 콤보 순서대로 덱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조금 막기 위해서 하트 오브 크라운 같은 경우는 공주를 옹립한 이후에 내가 깔려놓은 영토 카드에 카드를 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지금 나오면 안 됐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 상황에 이 카드를 지금 쓰지 않고 킵을 해서 내가 묻어놓는다면 다음번에 내가 생각했던 카드 덱이 나왔을 때 그 킵 카드를 가져와서 다시 콤보를 풀어낼 수 있게 해줬어요. 물론 이것도 특정 어떠한 카드가 들어가서 상대가 쌓아놓은 킵 카드를 날려버리는 그런 약간 상대적인 또 카드를 내면서 취급받는 요소도 물론 빼먹지 않았습니다. 크게 보면은 그 하트 오브 크라운 같은 경우는 공주를 옹립하기 전까지의 그 눈치 싸움의 전반전과 공주를 옹립하고 난 뒤에 콤보를 쌓아가면서 점수 카드를 가져와서 점수를 내려놓는 이런 후반 점수
레이싱전에서 전반전과 후반전의 다른 양상이 굉장히 매력적인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다른 양상을 하나의 게임에 잘 녹여낸 점이 하트 오브 크라운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덱빌딩 요소긴 하지만 도미니언이 갖고 있었던 아쉬움을 굉장히 깔끔하게 다 덜어낸 상인들의 계곡과 하트 오브 크라운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계곡과 하트 오브 크라운의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볼 수 있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전략적인 맛, 조금 덱을 계속 바꿔가면서 롱타임 길게 가는 그런 전략적인 맛을 원하신다면은 뭐 하트 오브 크라운. 하지만 내가 덱빌딩이라는 것을 처음 해보고 덱빌딩을 잘 모르는데 처음 입문자들에게는 뭔가 상인들의 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덱빌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다 다른 양상의 게임이기 때문에 선택하셔도 좋지만 난 덱빌딩 지금 이 두 가지 나온 것 중에 하나만 골라야지 한다면 이 영상이 붙어보기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보는 어떤 게 더 좋아? 난 하트 오브 크라운이 제일 좋아. 황금 오빠가 하는 거니까.